복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 11강 할 차례입니다. 오늘 공부는 인생이란 이런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인생이란. 여러분들이 삶을 사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인생이라고 그럽니다. 인생에서 큰 단락을 먼저 여러분 짚어드릴게요. 제일 먼저 사람은 태어나서 이렇게 배우는 거지. 배우며.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사랑하는 걸 해야 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일하며, 그 다음에 나누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산을 남기는 겁니다. 유산을 남긴다.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유산을 남기니.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도 물론이지만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네 삶의 큰 아우터라인에서 무엇을 해줘야 되냐? 제일 먼저 뭘 배워야 되며 어떤 거를 내가 안내해야 될까? 또 사랑을 하면 어떻게 사랑하고 또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가? 또 어떤 일을 하며 일할 때는 또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내가 또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재물,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나누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마지막으로 이 땅에 떠날 때 내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남기고 떠날 것인가? 이런 큰 아우트라인 속에서 삶에 이렇게 자기 좌표가 서 있는 상태에서 자녀를 뒷바라지하는 부분하고 이런 게 정확하게 안 서 있는 상태에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하게 되면 체계적인 안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오늘 배우며 뭘 배울 것인가 한번 해보자고. 오늘 이것부터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이 배울 때 여러 가지가 많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뭐부터 배운가 보면 맘마, 찌찌 이런 것부터 배운. 근데 부모가 장차 무엇을 안내할 거라는 큰 그림을 안 그린 상태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자라면서 느꼈다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안내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될 것하고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안내해 줘야 돼. 이게 안 돼 있어가 지금 애들이 해야 될 것인지 하지 말아야 될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쉬운 거 해보자고.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로운 건 해야 되잖아요. 이로운 거. 좋게 하는 것. 그게 자신을 이롭게 하고 상대도 이롭게 하고 자신을 좋게 하고 상대도 좋게 하고 나아가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좋게 하는 일은 언제나 이건 해야 될 일이 해야 될 일. 이걸 분명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것도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제일 먼저 이로운 거 반대말이겠죠. 해로운 걸 하지 말아야 돼. 해로운 거. 해로운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해롭게 하는 게 보통 피해주지. 피해주는 거. 상대방 해롭게 하는 걸 보통 피해준다. 이거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좋게 하는 게 아니고 나쁘게 하는 게 있잖아요. 나쁘게 하는 거.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를 제일 먼저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 이거. 요거는 이제, 이걸 이제 전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여러분 들었죠? 어느 나라라고? 덴마크.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시게. 덴마크가 우리가
뭐 ISO 인증 마크가 있잖아, 마크.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다 된 사람이라고 덴마크라고 그래요. 제가 간장, 고추장, 막장 하고도 그 중에 제일 수준 높은 게 된장이라고 있어요. 된장. 그래서 이 덴마크는 전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다 그래. 국민들을 길거리 가다가 누구나 잡고 물어보면 이 80% 이상이 행복하다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행복하다.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국민들이 행복할까? 이거는 행복한 이유가 물어보면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시켜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덴마크는 가정에서도 그 다음에 유치원, 뭐 유아원 하든 그 다음에 학교를 가든 혹은 학원을 가든 어디를 가도 안내하는 가르침은 일관되게 똑같이 한다는 걸 내가 그 특파원이 가서 조사한 내용을 제가 신문지상에 보고 놀랐는데 두 가지를 가르친다 그래요. 여기 내놔. 하지 말아야 될 것하고 해야 될 것 두 가지를 가르친다. 해야 될 거는 존중하는 걸 가르친다 그래. 존중하라. 존중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하지 말아야 될 거는 피해를 주지 마라 그런다 그래요. 피해 주지 마라. 이걸 어릴 때부터 한번 가르친다고 생각해보자. 학교 폭력이 있겠습니까? 네? 어릴 때부터 계속 피해 주지 마라, 존중하라 이걸 가르치니까 학교 폭력이 생길 수가 없죠. 그럼 또 더 커서 사회 폭력도 생길 수가 없죠. 왜? 하도 많이 들었어. 근데 여기는 이유를 가르친다고. 왜냐하면 이유를 가르친다는 거야. 왜냐? 왜 피해 주지 마라 하냐 하면 피해를 주면 너도 피해를 입게 된다는 거야. 피해를 입게 된다. 이게 뭐냐면 변하지 않는 법칙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이걸 우리는 인과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려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두 개를 구분해서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콩을 심으면 콩이 안 나왔으면 모를까? 나오면 반드시 콩이 나온다. 이걸 인과법이라고 해요. 인과법. 이거는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해를 주면 피해가 돌아와서 피해를 도로 입게 된다. 그리고 내가 존중하게 되면 너가 존중받는다는 거야. 존중받는다. 이걸 하면 태어나서부터 계속 이 말을 듣고 자란다. 유아원에 가도 이 말을 듣고 자란다. 유치원에 가도 이 말을 듣고, 학교에 가도 이 말을 듣고 자란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공부해보면 제8 아레아식이라고 해요. 우리 몸에는 녹음기가 있다. 그 녹음기에 녹음이 돼 있다가 다 올라오는 것마다 피해 주지 마라, 존중하라가 올라오니까 삶의 기본이 딱 정립이 돼요. 이걸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거를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규율이라고 그래요, 규율. 혹은 규칙이라고 그래요. 이게 절에서는 이런 계율이라고. 이 율이 써야 돼요. 질서가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제일 먼저 질서예요. 함께 살 수 있는 질서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래서 불교를 공부를 하는 분들도 역대 부처님들이 똑같이 말씀하신 게 나쁜 것은 하지 말고 좋은 일을 하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이게 모든 성인들의 가르침이란다. 그걸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이, 시제, 불교 이렇게 이제 정리한. 그게
모든 성인들은 똑같이 기본 교육이 하지 말아야 될 거 하고 해야 될 거를 분명하게 안내한다. 그 요즘 우리 자녀들을 그걸 가르치는 부모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대가족 제도가 돼서 할아버지들이 늘 그걸 가르쳤다고. 어른들 보면 인사해야 된다 이런 걸 가르쳐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자동으로 어른들 보면 인사하잖아. 지금 어른들 보고 인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애들이 멀뚱멀뚱 쳐다보고. 그만큼 지금 가장 가르쳐야 될 1번 이걸 안 한다. 뭐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걸 아무도 안 가르치고 있다. 학교도 안 가르치고 유치원도 뭐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다. 학원도 뭐라고 뭐 점수 따는 거, 학교도 뭐 점수 따는 데 신경 쓰이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가르치거든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것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가르쳐. 근데 이거는 정리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는데 피해를 주게 되면 반드시 그 피해가 돌아와서 나 자신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를 깨닫게 해주라는 게 설명이 아니고 너가 산에 올라서 야호 한 번만 해봐라. 야호 하면 도로 야호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상대방을 피해를 줬다면 너한테 피해가 도로 돌아온다. 그런데 이때 강조해서 안내를 하시라. 자, 내가 밭에다가 콩을 한 개 심었다. 저 콩을 한 알을 땅에다 주었다. 그럼 내한테 돌아올 때 한 개 줬으니까 한 개가 돌아오는가 이걸 검토해봐라. 관찰해보라고 시키라 이 말이에요. 땅에다가 콩알 하나를 줬는데 이게 한 나무가 이렇게 자라서 이게 콩 열리는데 어떤 나무는 내가 한 개밖에 땅에 안 줬는데 이게 100알이 나온단 말이에요. 100알이. 그러면 100배로 수확이 된 거예요. 100배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해를 한 번 딱 줬는데 그 피해가 자기한테 과보로 돌아올 때는 100배로 과보가 돌아올 수 있다. 이런 걸 가르쳐야 돼요. 거꾸로 한 번밖에 존중을 안 했단 말이에요. 존중. 근데 이게 제대로 열매가 이어져서 돌아올 때 내한테 100번이나 존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안내해 주는 게 건강한 자녀, 훌륭한 자녀의 1번이다. 지금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너무나 안 가르치고 계속 점수만 올리려 하고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다. 이게 제대로 돼야지 일단 몸이 건강해집니다. 몸이. 그래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게 이게 자기 자신의 건강하고 직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피해를 입히면 피해가 돌아오니까 건강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걸 제일 중요하게 먼저 안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가지고 건강이 이제 갖춰진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것만 구분만 잘해도 예를 들면 술을 과하게 마시면 안 되잖아. 그냥 하지 말아야 되겠네. 하지 말아야 될 거잖아. 이걸 안 하는 거. 음식을 적당히 먹는 거 이건 해야 될 거잖아. 이렇게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거를 잘 해내면 건강해진다. 지금 우리는 이걸 안 가르쳐서 자녀들이 지금 너무 비만하고 있다. 왜? 그 해야 될 거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패스트푸드나 이런 게 인스턴트 식품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건 하지 말아야 될 거잖아요. 그 하지 말아야 될 거를 하지 않도록 안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애가 좋아하니까 그 좋아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니? 건강이 무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면 제일로 이 건강하지 않을 때는 여기서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게으러진다. 게으른 사람이 된다. 거꾸로 부지런하기가 힘듭니다. 내가 몸이 무거우면 한 번 움직여야 될 것도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게 된다. 왜? 나태해지게 된다. 이건 정확하게 여러분들. 그래서 몸을 가볍게 만들려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걸 잘 안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건강해졌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집중하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집중.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이 세상 어떤 것도 자기가 이루어내려면 집중하는 힘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정확하게 보고 이루어낼 수 있다. 이 힘을 길러줘야 돼. 이 힘을 길러서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이 호흡을 관찰하고 호흡을 이렇게 명상하고 이걸 필수적으로 가르쳐 줘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 과목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는데 이게 집중력을 길러주는 건데 이런 게 우리가 빠져있다. 지금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자세히는 안 했는데 여기도 해야 될 거 하지 말 것 중에 이 균형이단 말이에요. 균형. 해야 될 거는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 안 하면 균형이 잡히는데 이걸 팽개치면 이게 뭐 편중이 된단 말이에요. 편중. 그럼 균형이 무너진다. 그러면 이게 병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해야 되게 요가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요가를. 이게 몸의 균형을 잡는 훈련이에요. 어릴 때는 몸이 먼저예요. 몸의 균형이 잡힐 때 건강하고 생각도 건강해져요. 몸의 균형이 깨지면 정신의 건강도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가를 가르치고 집중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호흡을 관찰하고 호흡을 명상하는 걸 하셔야 된다. 이런 거는 집에서도 안 가르치지,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지. 제일 중요한 과목은 안 가르친다. 그래서 오늘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학교를 다니지만은 행복 지수가 낮은 이유. 왜? 중요한 게 빠뜨려 놓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 통찰력을 길러줘야 돼요. 통찰력. 이게 집중력을 기르는 게 집중하는 힘을 기르고 통찰. 이거 뭐 전체를 한꺼번에 본다 이 말이야. 한꺼번에. 즉 통째로 본다 이 말이야. 통째로. 전체를 한꺼번에 통째로 보는 힘을 길러줘야 돼. 이게 지금 우리가 절에서 말하면 이 계율을 말하고, 이거는 뭐 선정을 말해. 집중력이 선정이에요. 통찰력이 뭐예요? 지혜라고. 지혜. 우리가 배운다 할 때 배움은 삼학을 배우는 거다. 삼학. 세 가지를 배운다. 그래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계율을 배우고, 집중력을 기르고, 그 다음에 통찰력을 기른다. 이 개정의 삼학이 우리가 배워야 될 과목이다. 그래서 불교에도 다르지 않아요. 불교도 내나 개정의 삼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받은 사람은 이 세 가지가 바탕에 딱 돼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집중력을 키우는 걸 가르치는 데가 없고 통찰력을 기르요. 이 통찰력을 기르는데 고전을 읽으면 통찰력이 많이 길러집니다. 고전. 일반 책하고 차이점이 고전은 작게는 몇백 년, 길게는 몇천 년 동안 검증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보면서 이게 도움이 되는구나 하고 쭉 전해 내려오는 거예요. 전해 내려. 검증이 된 거예요. 검증. 이 고전은. 그래서 통찰력을 길러주려면 요즘 그렇지 뭐 카톡이나 이렇게 검색해 가놓는 통찰력은 안 길러져. 좀 사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검색보다는 사색이 지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특히 고전을 읽게 되면 고전은 좀 어려운 어휘가 많이 나와. 즉 어려운 말이나 단어가 많이 나온대. 그거는 이제 자기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 왜? 어려우니까. 또 씹어보고 또 씹어보고 생각해보고 즉 사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통찰력이 길러진다. 이게 지혜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울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삼학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계율과 또 집중력을 키워야
깊이 들여다보고 넓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이런 것은. 그 다음에 관찰을 통해서 시작과 끝까지 다 보는 거예요. 이게 통찰, 길러지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생은 배우며 사랑하고 일하며 나누고 그러면서 유산을 남기는 이런 게 삶의 큰 흐름의 줄기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씩 하나씩 안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인생의 큰 줄기를 맥을 짚고 자녀에게 안내하지 못했다 이 말이야. 그냥 그때 학교 가야 될 때면 학교 보내고 또 학원 보내야 되면 학원 보내고 이런 것만 했지 부모가 큰 아웃라인을 가지고 안내하지는 못했다. 자, 배우는데 기본적으로 사막을 배우려 했는데 요 깊이 들어가면 너무너무 양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짧게 좀 안내만 할게요. 왜냐하면 깊이 이야기할 때 또 있을 거예요. 자, 뭘 사랑해야 되냐? 사랑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랑을 공부하려면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공부하라고. 나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렇게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다. 어떻게 존재하는가.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알아야지 사랑도 제대로 된 사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자기 자신을 한번 보면 자기 자신은 제일 먼저 공기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건 아시겠죠? 그 다음에 햇빛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물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물을 안 마시면 못 살죠. 그 다음에 땅의 도움을 받아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웃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이렇게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자녀를 훌륭히 키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나는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꼭 안내해 줘야 된다. 나는 여기는 전부 다 뭐예요? 나 아닌 거다 말이야. 여러분 보라고. 공기나 햇빛이나 물, 땅 이런 건 다 나 아닌 거잖아요. 나는 나 아닌 것 이게 없으면 나도 없다 말이야. 에? 나 아닌 것이 없으면 나도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공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뭘 사랑해야 될 대상을 정확히 알게 돼요. 나 아닌 거 전부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안 가르치니까 공기, 햇빛, 물, 땅, 이웃 이런 거를 우습게 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나도 없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사랑하려면 사랑할 대상을 잘 안내해야 된다. 이 세상 모두를 모두를 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를 먼저 깨닫게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사랑할 대상이 이 세상 전부 다 사랑할 대상이구나. 대상을 딱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대상. 그러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요. 사랑하는 방법은 존재마다 이게 존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존중. 이게 존중하려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은 각자 나름의 몫을 한몫 해서 전체가 이루어져 있다. 이런 거는 쉽게 자기 몸을 한번 보라고. 콩팥은 콩팥 나름대로 한몫하고 심장은 심장 나름대로 간은 간대로 썰개는 썰개대로 각자 자기 한몫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이 다 다르다. 이렇게 들여다보면 가족 구성원들도 각자 역할이 다르구나 이렇게 알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그러면 인정하게 돼서 뭐 존중해 줄 수 있다면 존중. 그 콩팥을 심장이 존중하고 또 콩팥은 심장을 존중하고 서로 존중하는 이게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우리는 이 존중이 빠졌다.
그럼 사랑이 아니네. 그건 뭐예요? 내 것이라는 소유욕의 표현이다. 그래서 참 사랑을 하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아시면 사랑할 대상이 분명히 보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알게 된다. 그래서 나 아닌 것 덕분에 나 자신이 존재한단 말이야. 덕분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 나 아닌 것 이 덕분이니까 감사해야 된단 말이야. 감사. 그 감사만 하는 게 아니고 보답을 해야 된다. 보답. 이 보답이 뭐냐면 존중이단 말이야. 존중. 덕분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보답이 된다. 이거는 돈이 없어도 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과목이다. 항상 이런 방석에게도 덕분입니다 하고 물 한 모금 마실 때도 덕분입니다. 땅을 걸어갈 때도 땅한테도 덕분입니다. 이게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이게 보답이다. 이게 사랑의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사랑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사랑은 덕분인 줄 아는 상태에서 나오는 사랑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 참 사랑이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것, 이걸 한 단어로 바꾸면 소중히 하는 거다. 소중히. 우리가 소중히 하는 것. 자기 인연을 소중히 한다. 지금 여기 자기 인연을 소중히 한다. 자기 인연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래서 항시 지여자처마. 지금 여기 자기 인연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런 생각으로 항상 감사하고 존중하고 그게 사랑의 표현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을 늘 가르쳐야 돼. 한평생 우리는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네 삶이다. 인생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일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일할 때 무슨 일을 해야 될까를 정하셔야 된다. 예, 이건 참 직업이라 해서 기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내한테 어떤 일이 맞을까요? 이렇게 묻는 분이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보다 더 잘 아는 분은 이 우주에 없습니다. 자기가 무엇이 적성에 맞는지, 장차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다른 분한테 묻는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 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걸 특히 철학관에 가서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자기 인생을. 또 어떤 분은 신이 들린 분한테 물어보는 분도 있어요. 아니, 자기 인생을 그런 분한테 물어봐서 그분 말 듣고 한다는 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사람 몸 받기가 얼마나 힘든데 내한테 한 번 주어진 이 인생을 내 의지로,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한번 살아보다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누구한테 물어봐가지고 누구가 해라는 대로 한다. 그거는 너무 어렸어요. 저는 공자님의 만남, 즉 훈수를 받았네. 훈수. 공자님은 이런 말씀을 써놓더라고. 40위에 불혹의 나이를 불혹이라고 그래. 불혹이라고 이렇게. 이건 뭐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혹자를 미혹하다 이면 미혹하다. 그럼 미혹하지. 나는 40이 되니까 미혹하지 않더라. 이렇게 했어요. 더 쉽게 풀이를 저는 이렇게 했어요. 아, 공자님이 훌륭하게 사신 분은 틀림없는데 그분이 어떻게 훌륭하게 사시냐 보니까 40에는 저는 이걸 헷갈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제가 해석한 거는.
아, 40에는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왔다 갔다 하는 적이 없었구나. 그럼 저도 40 아래는 딱 이렇게 정해져야 되겠다. 고정을 딱 고정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40 아래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이 떠오르면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부모들은 놀랄 수도 있어요. 취직도 하고 뭐 장가도 가야 되는데 나이가 40까지 언제 그런 거라. 여기에 대해서 힌트를 드릴게요. 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이 세상은 봄에 피는 개나리도 있지만 가을에 피는 국화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각자 시간 속도가 있단 말이야. 각자의 속도에 맞춰서 역할을 하라.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기는 개나리와 같이 일찍 피고 일찍 지겠다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저같이 가을에 피는 국화가 되자. 그래서 늦게 피고 늦게 향기를 내는 걸 할 수도 있다. 이건 뭐 각자 속도를 정할 수 있어요. 저는 처음에는 40대 뭐 28에 국회에 나오고 막 이렇게 하려고 각본을 짰다가 그걸 다 수정했어요. 왜냐하면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력을 제대로 갖추고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제가 훈수를 도움받아서, 그래서 빨리 나가는 데는 관심이 없고 제대로 해서 보여주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면서 전부 다 수정이 됐어요. 계획표가. 그래서 봄에 피는 개나리가 안 되고 가을에 피는 국화가 되자. 이렇게 정해놓고 보니까 여유가 많이 생겨서 하고 싶은 거를 중간에 기웃거릴 수 있었어요. 이거 생각나면 이것 해보고, 이거 생각나면 이것 해보고, 이렇게. 그래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한 방식이니까 참고하시라고. 절대로 친구하고 경쟁하거나 비교하지 마라. 꼭 이야기해 줘. 각자의 역할을 하면 돼. 콩팥이 심장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각자의 몫을 하다가 가는데 시간을 좀 더 빨리 하겠다는 사람은 빨리 하고 나는 조금 늦게 해야 돼. 왜냐하면 나는 이 순발력이 좀 떨어지고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럼 자기는 좀 늦게 꽃을 피우면 됩니다. 그런 생각으로 준비하시면. 그래서 일할 때 직업을 제가 이제 40에다가 기준을 둔 거는 사회를 보니까 40 넘어서는 정말 직업을 바꾸면 가정이 안정이 너무너무 흔들리게 되더라고. 왜 40대 되니까 애들도 공부시키는 애가 많아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사회적으로 자기가 또 뭐 해야 될 역할이 많은데 갑자기 이게 직업을 바꾸거나 이동하면 가정이 혼란이 많이 생길 것 같아. 걱정도 많이 생겨. 차라리 저 40 아래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내가 뭘 할 것인지 생각하면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40 이후부터는 한 가지를 딱 정해서 끝까지 쭉 돌아가신 날까지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건 참고로. 그래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는 참고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기만의 속도가 있다는 것은 꼭 염두에 두시고, 일을 정해서 할 때 네 가지 기준은 제가 이야기해 드립니다. 정말로 원하는 건가? 이거죠. 정말로 원하는가? 이걸 한번 보라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즐기면서 할 수 있는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하나는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가?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가? 마지막으로 이것을 하게 되면 뭐 내 자존을 지킬 수 있는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네 가지 요건에 충족되는 일을 하셔야 돼요. 이게 1번 배울 때 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애들한테 해로운 장난감을 만들어가 돈 번다. 그러면 이거는 뭐야?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름을 붙여가지고 내가 거기서 고리를 뜯어가지고 해야지. 이런 건 대가를 치르는 가치가 있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이 네 가지 기준으로 정말로 내가 원하고 즐기면서 할 수 있더라도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고 내 자손을 살릴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는 요거를 가지고 점검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일할 것을 선택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누인데,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에 자세히 소득을 보라고. 이 공기가 한몫 그대로 줬어요. 햇빛도 한몫 그대로 줬고, 물도 한몫 그대로 줬고, 땅도 한몫 그대로 줬다. 이걸 놓치면 안 돼. 그래서 공기한테도 1% 떼주고, 햇빛한테도 1% 떼주고, 물한테도 1%, 땅한테도 1% 이렇게 4%. 4%는 세상을 위해서 반드시 나누기를 하라고 저는 안내합니다. 자기가 벌어들일 수 있었던 소득은 이렇게 도와준 덕분에 벌 수 있었으니 보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떼라 한 거예요. 1%씩만. 4%는 떼서 이거는 세상을 위해서 쓰시라는 거죠.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서 쓰시라. 이렇게 나누기를 하라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배웠던 재능도, 재주도 이거 다 도와준 덕분에 생긴 거니까 이것도 나누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재물과 재산도 이렇게 나누기를 하고, 벌어드는 소득은 4%를 세상에서 쓰시고, 이거 나누기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 몸에 배이게 나누기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 나누기를 정말 잘 가르쳐야 돼요. 이게 복이 되고 덕이 돼서 자기 삶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는 바탕이 돼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통장에 예금하는 거와 똑같아요. 이걸 많이 해놔야지 자기가 어려울 때 찾아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누기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니까 이 부분도 철저히 안내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유산을 남겨야 되는데 무슨 유산을 남길 것인가? 이건 잘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자, 유산을 남길 때 저는 법을 물려주라 합니다. 법을 물려주라. 다른 어떤 것도 물려주지 말고 이 법을 물려줘. 법을 이어가더라 그래요. 그걸 법통이라 그래요. 여러분 혈통만 중요하게 생각지 마시라. 자식을 낳아서 피를 이어간다는 혈통이잖아요. 이 세상에 인연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 인연법, 연기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는 법칙이다. 이 변하지 않는 이게 변하지 않는 이 법칙을 자녀에게 물려주라 말이야. 그럼 자녀는 이 법을 믿고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부모를 믿고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법칙을 믿고 의지한다 이 말이야. 이러면 부모가 만약에 돌아가시더라도 자신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꿋꿋하게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다. 왜? 평상시에 믿고 의지할 거를 늘 안내했기 때문에. 법을 믿고 의지하도록. 이걸 나는 물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저도 비록 장가를 가지 않아서 혈통을 잊지 못할지는 모르나 법을 이어가는 제자는 내가 많이 남기고 싶다. 왜? 이게 가장 소중한 유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할 게 법칙, 이건 안 변한다. 콩을 먼저 심어야 콩을 수확하듯이 내가 먼저 사랑해야 사랑받고 내가 먼저 존중해야 존중받고 내가 먼저 대우해야 대우받고 내가 먼저 행복해야 행복이 들어오고 내가 먼저 웃어야 웃을 일이 생기고 내가 먼저 기뻐해야 기쁘는 일이 생긴다는 법칙. 이걸 믿고 의지하라고 물려주시라는 거죠.
웃을 일이 생길 때 웃으려고 하면 이거는 뭐예요? 법칙을 모르는 자녀잖아요. 먼저 웃으니까 웃을 일이 돌아오는구나. 먼저 행복하니까 행복이 돌아오는구나. 이 법을 물려주는 것, 이게 훌륭한 자녀를 키우는 지름길이다. 절대로 재산, 유산 물려주는 건 안 된다. 그러면 그걸로 자기 삶을 망가뜨릴 수 있다. 그래서 재산은 반드시 내가 버린 것은 좋은 일에 환원하고 사회나 국가나 인류를 위해서 환원한다고. 그리고 너가 버려서 너가 하라고. 그 대신에 너가 믿고 의지할 보물, 여의주, 법을 내가 너에게 안내하겠노라 하고 물려준 유산은 법을 물려줘야 된다. 법칙을 알게 깨닫게 해줘야 된다. 이는 유산을 물려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생이란 제목으로, 즉 우리네 삶은 크게 보면 배우고 사랑하고 또 일하고 나누며 그리고 유산을 물려주는 게 우리네 삶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모가 큰 아웃라인 아시고 자녀에게 하나씩 전수를 하기 바랍니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